그 선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잘 유지해왔던 것처럼 의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의 의사교육질을 유지하는 그 부분에까지 윤 정부가 손을 대서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런데 처음에 의과대학 정원 증가라는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거짓말을 하고 나서 파급 효과가 생기니까 계속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진로유지 행정명령, 사직수리 금지명령, 의사면허 취소 행정명령, 그걸 계속 지금 내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까지 온 겁니까? 입학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신설 혹은 입학 정원이 증가된 대학병원을 중심해 가지고 의평원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누가 나섰습니까? 교육부가 나서 가지고 의학평가원의 기준을 낮춰라. 동네 개원이도 의과대학 교수가 되게 하라. F학점을 받아도 졸업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총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수십 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오던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정적인 그런 악수를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의평원을 협박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의과대학 교육에 오랫동안 여러분 유지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여러분들 인사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가이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이런 만지는 일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분명히 이런 책임이 뒤따를 겁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보시면 오늘 이 동아일보의 여러분들 기사가 다 뭔고 하니까 교육부가 무리하게 입학정원 학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의료계를 압박하는 조치들이거든요. 의대생이 F학점을 맞아도 유급을 안 시키겠다. 이 교육부. 의학교육은 정부가 우리 역할 존중하고 책무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이러면 다 뭔고 하니까 의과대학 교육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의료계하고 지금 갈등을 빚는 거거든요. 의대생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을 제외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과락을 하게 되면 다 유급을 받았는데 이거를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의료 현장에서 자존감을 갖고 여러분들 이 퀄리티 컨트롤 교육의 질을 유지해왔던 사람들 얼마나 분노하는 조치겠습니까? 교육부 관리들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거예요. 왜 대학들을 그동안 마음대로 만져봤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자존감을 갖고 지키려고 하는 이 조치들을 손을 대게 되면은 또 다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F학점을 받으면은 대학 교수의 재량으로 유급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대학 교수가 갖고 있는 권한을 교육부 총리가 왜 개입하냐 이야기예요. 참. 교육부 총리가 개입해야 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뭔고 하니까 어떻든 집단 유급을 막아야 된다. 집단 유급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F학점을 받아도 다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른바 뭐죠? 10일 날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미루고 학칙을 개정해서 F학점을 받아도 유급 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학칙을 개정하라고 한 겁니까? 학칙 개정 명령을 교육부가 내린 겁니다. 학칙 개정 명령을.
유급 판단 시기 조정 명령을 교육부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물론 지금 정부 입장은 어떻든 유급을 막아 가지고 한 학년에 공백이 생기도록 해서 안 된다.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본과 인턴 전공이 전문이 이어지는 그 여러분들 채널 자체가 파괴가 되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는 겁니다. F학점 대신에 인컴플리트 학점을 도입해서 학기가 끝난 이후에 수업을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고, 인컴플리트 학점은 현재 일부 대학의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된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당장 여러분들 불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엄격하게 여러분들 학생들을 다뤄왔는데 생명을 다루는 의대 교육을 날림으로 진행하고 교육의 질 저하를 모른 척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는 거죠. 정부가 정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칙도 없고 그때그때 땜질하게 바쁩니다. 차라리 제대로 의대생 정원을 합의한 이후에 실행하지 않고 뭘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이럴수록 정부 정원 정책이 잘못된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무식한 줄 몰랐습니다. 2,000명 정원하면 의료개혁이 쉽게 될 줄 알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군대도 한 20만 명 늘리면 강군이 됩니까? 무식한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뭘 당하고 전면 백지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도대체 기준하는 게 뭡니까? 이따위로 하려면 왜 시작을 한 겁니까? 현 정부 하는 일 중에 원칙에 맞는 것이 없는 이유는 의대 정원이 원칙 없이 준비도 없이 한 사람의 순간적인 총선 승리라는 순간적이며 우발적이면 허망한 환상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고 무지한 가득 참이 현실을 모르는 한 사람의 지시를 지키려니 하는 일마다 공정과 정의가 아닌 매사의 억질과 편법 우왕좌왕 행정에도 의료 현장은 날이 갈수록 붕괴되어 되돌아갈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부도 일부 직전이며 국민들은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려워갑니다. 뿌린 자여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심의 이런 분노로 바뀌기 전에 이거를 고치셔야 대통령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2월 사직하더라도 9월 달에 미복귀 전공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의 없이 내년 9월까지 써가야 된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직 이후에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2월 3월에도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9월까지 썩으라는 겁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올 9월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은 수련 특례도 불구하고 전공의 대다수는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필수 의료과 비인기과 여러분들에서는 거의 돌아오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내년 9월에나 병원에 돌아올 수 있다고 1만 명의 필수 의사들 현장에 사라져서 1년 이상 진료를 못해도 국민들 진료나 치료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이상이 있죠. 그게 관료들인 겁니다. 이상이 있죠. 이상이 있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인력 구성으로 보면 전공의가 40%입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대학병원의 80%가 빠진 겁니다. 80%. 60에서 80% 정도가 인력이 빠진 겁니다. 시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인기과가 많이 복귀한다고 칩시다. 필수 의료과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필수 의료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9월 이후에도 대학병원은 전공의가 이탈하기 이전에 20%에 40%의
의대 교수와 PA 간호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제 여러분들 국립암센터가 여러분들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 내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 환자에 대한 치료도 상당히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국립암센터 기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암센터는 어제 발표한 것 같이 도저히 우리가 그동안 무리해서 했지만 이제 의료진들이 지금 탈진해가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신규 환자를 못 받겠습니다. 병원이 정상화되는 동안 그렇게 국립암센터에서 고심고심해가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암을 의심받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암은 한 달 후에 수술하나 2달 후에 수술하나 1년 후에 수술하냐에 따라 가지고 생존율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자기들이 중증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심각하게 여러분들 가슴에 안 와닿을 겁니다. 본인 자신이 이미 지금 64세고 큰 중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뜻을 하는지 모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신규 환자를 여러분들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조금만이라도 뭡니까 그 환자 입장에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환자와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대한민국의 이런 의료 현장에서 중증 희귀 질환이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근데 뭘 어떻게 한다고요? 대학병원에서 80% 정도의 인력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10,000명인데 이번에 9월 달에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면은 내년 9월이나 돼서 일을 한다. 그럼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권이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모가지를 여러분들 뭡니까? 보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 아주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대통령이 임기 마치고 걸어서 나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못 걸어 나간 겁니다. 국립암센터 여러분들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고 있는 겁니다. 국립암센터는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고심해서 견디다 못해서 신규 환자 여러분들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미안합니다 하고 발표한 겁니다. 그걸 보고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제가 볼 때는 행편이 없는 겁니다. 여기 하지 않습니까? 1만 명 필수 의료들 현장에 사라져 가지고 1년 이상 진료를 못해도 국민들 진료나 치료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요? 전 세계 환자실을 외국에 치료시키려고요? 외국 의사 수립하려고요? 그럼 왜 2,000명이나 정원시키려 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대뽀로 지시해서 현장을 괴멸시킨 그 사람이나 정말로 잘못된 지시를 알면 그냥 다른 영혼 없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은 수만 명의 국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걸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밑에 여러분들 전공이 같네요. 복귀 안 하겠습니다. 사표 수리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 잔머리를 굴렸는데 하나도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꿈쩍달싹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의대생들이 꿈쩍달싹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같은 처방을 쓰는 겁니다. 사고가 대단히 경직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어제 나갔던 방송을 보시고 전공의들이 사다리 밑부분을 탄탄하게 받치면서 촘촘하게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인데 60에서 80%를 차지한 겁니다.
중증 환자들 치료에 윤 대통령께서 이 사다리를 일거의 발길로 걷어차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헛발차기 기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 사다리가 아니라 그냥 건물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에 정리하게 되면은 1년 못 갑니다. 이 체제로. 그래서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 가운데 핵심적인 조건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 문제를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은 일단 복귀한 다음에 협의해서 처리하시고 가장 여러분들 7대 요구안에 중요한 필수 의료 패키지의 여러분들 폐지 문제하고 2025년 또 2000명 정원에 대한 문제를 협의 대상을 놓으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해결 안 하면은 대통령 임기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 앞날을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뭐하고 관련된 거 아니까 그냥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암이 걸린 사람은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게 한 부분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려고 하는 분노는 보통 생필수품 가격이 올라서 못 사는 거하고는 그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7시 4시 50분 4시 50분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